최근에요. 강제노역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일본 정부가요. 이게 웬 말입니까? 99엔 후생연금 탈퇴 수당을 지급했어요. 제가 제일 황당한 것은 77년 전 화폐 가치로 계산을 해서 99엔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저는 피해자에 대한 무시, 그들의 시각이 어떤지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일본 정부의 시각을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몇 년 전에도 또 한 번 99엔을 똑같은 99엔을 지급을 했는데 일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 근로정신대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그 노동을 착취했냐면은 강제 노동을 시키고 월급을 얼마씩 주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공탁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연금을 넣기도 하고 도로 가져간 거네요. 그런 거죠. 하나도 해방이 되었을 때, 광복이 되었을 때는 이 노동자들 손에는 하나도 없고 공탁 증서만 있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소송을 했어요. 연금을 불입했던 증서가 있죠. 네. 그걸 또 찾아내서 증서가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는 소송을 또 지내왔고요. 찾아냈으면 당연히 피해자들은 내 거니까 달라라고 하는 네. 거죠. 그랬는데 그것을 그 당시의 화폐 가치로 99엔을 지급했다라는 것. 이게 오늘 일본 정부가 일제 그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인식, 그걸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가 마주해야 되는 일본의 역사 인식, 그건 바로 이거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고 또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또 중국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다른 아시아 피해국들과도 이 문제는 조금 더 공조를 만들어서 일본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좀 인권 외교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근데 그 예전 같으면 사실 이런 사건이 있었으면 우리 또 국민적인 그 운동이 있잖아요. 네.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이런 운동이 좀 들불처럼 일어나야 되는데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너무 사고를 많이 치니까 미처 이런 사건이 있었어라고 언론에서조차도 세게 다루지 않아서 잘 모르는 국민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정치가 돼야 되는데 그냥 그 피해자 단체들에서만 얘기하고 일부 언론만 보도되고 그냥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문제 제기하고 이슈 파이팅을 해서 다시는 이런 모욕을 주지 않도록 좀 조치를 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그게 필요하다고 보죠. 그러니까 그게 대한민국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잖아요. 네. 특히 다른 나라,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인권 침해 피해를 입었던 국민들이 바로 일제 강제동원의 피해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국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국가가 없는 그런 무정부 상태의 그런 경험을 하면서 지난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일본 정부를 향해서 싸웠어요. 네. 우리가 겪었던 그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사죄를 해라, 배상을 해라. 적어도 내가 공탁했던 그 공탁금에 대해서, 내가 불입했던 연금에 대해서라도 제대로 보상하라라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99엔이라는 그런 일방적인 지급,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와야죠. 피해자들의 사과하라는. 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물밑에서도 작업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물 위에서도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외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전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이제 사무실에 일찍 나오면 가장 먼저 전날 환경 관련해서, 노동 관련해서 제 전반기의 상임이었기 때문에 후반기에 농해 수위를 했다고 해서 또 그와 약속했던 전반기 사업들을 잊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내내 살아가야 되면서 갖게 될 약속인데, 그래서 환경 노동 관련한 모니터링을 합니다. 기사들. 그리고 이제 농업 또 축산업 또 수산업 또 산림 등등과 관련해서도 모니터링을 쭉 뉴스를 통해서 해요.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국회의원 이유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서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또 우리가 잘못했던 베트남에서 자행되었던 그런 잘못한 문제들, 또 미군에 의해서 기지촌에서 일어났던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 이런 문제를 좀 제대로 해보자라는 취지로 제 활동의 현장을 국회로 옮긴 것에 불과하니까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정치권에서 이와 관련해서 논평을 좀 냈을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저는 말씀하셨듯이 워낙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가 많아서 정치면 사회면을 그것이 가득 채워지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있었다 할지라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것인가라고 생각해서 쭉 검색을 해봐요. 여러분들의 네. 여러 정치가들의 SNS도 뒤져보고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참 찾기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민주당도 심각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할머니들을 모욕하는 사태가 빚어지면 여당이, 대통령이, 정부가 역할을 못하면 야당이 이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논평 한번 내고 그냥 그런데 그 논평마저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도대체 정치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뭘 가지고 어떤 국민들의 눈물을 닦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국민들이 던지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도대체 새로운 한일 관계 만들면 뭐합니까? 99엔 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광복 벌써 77년이죠. 77주년입니다. 제가 계속 이제 자주 하는 할머니의 메시지가 바로 김복동 할머니 메시지인데요. 대사관 앞에서 이제 마이크를 잡으면 여러분은 해방됐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해방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리에 서서 여전히 일본 정부에게 사죄하라 배상하라고 스스로 외쳐야 하는 상황. 정부는 침묵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건 바로 우리가 아직 독립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이 목소리가 바로 독립운동입니다. 라는 목소리를 늘 내셨거든요. 저는 이제는 국민이 내는 목소리 그것을 정책으로 잘 담는 정치가들 그리고 정부의 외교 정책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 저분들이 아직도 해방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목소리 그 이면을 들여다보고 그 목소리를 한일 관계의 걸림돌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서 잘 해결해 주면 사실은 피해자들은 정부를 믿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나서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인 외교 보호 조치로 실행을 한다면 내가 있어도 정부가 알아서 하는구나. 정치가가 해주는구나. 라고 한다면 국가 외교도 제정상으로 돌아갈 것이고 한일 간의 외교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정책 면에서 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이라도 좀 그렇게 다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주는 정치계였으면 좋겠다. 네. 뭐 저라도 더 열심히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네.